네, 오늘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될 이슈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봤고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상승하는 혹은 하락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네. 중요한 종목들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시죠. 갈 때 우리 면세점 들리자 호텔 신라가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소식에 그 면세점주들마저도 올라주고 있어요. 정말 오늘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의 흐름은 어떤지 혹시 그 안에서 무언가 특징이라던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호텔 신라가 이제 호텔 쪽으로도 포함되지만 이제 면세점 쪽으로 이제 포함되는데 이쪽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 신라, JTCT, 글로벌 텍스프리 등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도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는 화장품, 또 이제 호텔, 카지노 등이 이제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와 관련 섹터들이 많은데 가장 강한 섹터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단연 오늘 화장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장 강한 섹터가 있다면은 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시장이 또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언제든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가장 강한 섹터가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일각에서는 뭐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좀 기대감이 좀 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독일의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가 어젠가 오늘 또 이제 코로나19는 끝났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보면은 이런저런 사진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인터넷에요. 그래서 중국의 교통 혼잡 지수가 크게 증가하는 그래프도 볼 수가 있고, 뭐 쇼핑몰에 사람들이 좀 붐비는 모습. 그래서 중국에서 특히 이제 베이징에서는 좀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사망자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현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주들이 뭐 가벼워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종목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 전에는 카지노주가 꾸준히 올라줬고 오늘은 면세점주, 호텔 관련주들까지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뭐 신라호텔 면세점은 가보지 않았는데 저기 코엑스에 있는 현대백화점에는 면세점이 같이 있거든요. 같은 건물에. 근데 지나갈 때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냥 일반 백화점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는데 면세점 쪽의 명품관에는 텅텅 비어 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면세점을 안 들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현대백화점의 위치나 뭐 다른 것 때문에 호텔 신라랑 다르게 면세점에 사람이 없는 건가요? 이제 좀 좋아지려는 그런 초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직접 가봐도, 조금 아직은 좀 썰렁한 느낌이 들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 참 면세점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고, 면세점의 매출을 보면은 작년 면세점의 매출이 17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년 전이죠. 2019년에는 무려 25조 원이었으니까 2년 동안 물론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40% 수준까지 좀 이제 2년 동안에 매출액이 좀 크게 감소를 했고 또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면세점이 뭐 아주 지금 안 좋은 건 아니죠.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그래서 뭐 올해 3분기까지는 누적이 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이상 적자라고는 하지만 3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거, 그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확실히 좀 3분기부터는 살아나는 게 보였네요. 그런 실적에서도 좀 확인되고 있고 또 이제 7, 8, 9, 3분기 아니고 이제 4분기 시작하는 10월 달에 국내 면세점 매출을 봤을 때는 9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3분기 끝자락 9월 대비해서는 6.6% 증가를 해서 한 1조 9천억 원에 가까운 수치도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음 달에 처음으로 어디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태국으로 여행을 가세요. 이렇게 비용도 좀 보태드리고. 그런 말은 네. 보태드려야죠. 나중에 드릴 드려야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엄마가 이제 면세점에서 뭐 화장품을 살까라고 하길래 제가 엄마 근데 요즘 환율이 달러가 비싸가지고 그게 뭐
싼가? 이렇게 제일 먼저 말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면세점을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값이 올라가지고 환율이 네네. 올라가지고 크게 가격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도 그동안 발목을 잡았어요. 근데 최근에 또 환율도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네, 그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관련돼서 이제 수요에는 이제 여행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레저잖아요. 돈 그렇게 아끼진 않죠. 진짜 이렇게 뭐 정말 오랜만에 간다고 하니까 네. 그래 조금 뭐 네, 그런 경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주들이 확실히 3분기부터 뭐 흑자 전환이라던가 실적 개선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쯤은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화장품주는 개인적으로 지금 확실히 그 리오프닝 내 대장주 같긴 한데 네. 이미 시세가 좀 분출된 종목이 많아서 다른 쪽으로 전 시선을 좀 돌려보고 있거든요. 면세점 괜찮을까요? 면세점도 뭐 당장 뭐 오늘 사기에는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추가 여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국인들이 면세점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완화되는 그런 이제 정책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유입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위드 코로나 정책 발표한 다음에요. 중국의 한 여행 플랫폼에서 15분 동안에 그 순간, 그 국제 항공권의 순간 검색량이 15분 동안 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지역으로는 뭐 태국, 일본, 한국 순. 그래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매수는 한다면은 뭐 83,000원 수준, 또 매도는 1차는 86,000원, 2차 뭐 9만 원 수준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손절은 8만 원 제시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가 이제 내년에도 이제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거고 연기금의 수급만 보더라도 이달 들어서 이틀 빼고 연기금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초점 맞출 수 있겠고요. 뭐 대안으로 호텔 신라도 좋지만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파라다이스도 그러니까 이제 호텔로 따지면 호텔과 면세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호텔과 카지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파라다이스도 좀 뭐 관심권에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라다이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눈여겨보자라는 또 다른 대안주로 소개해 주셨고 만약에 면세점을 갖고 있는 호텔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호텔 신라가 탑픽이다. 네. 지금 가격이 딱 83,100원이니까 100원 살짝 밑에서 조금 내려왔네요. 네, 네네.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STX 중공업 인수에 한화도 가세한다. 현재 인수전 유력 후보인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그 밑에 한국조선해양이 있고요. 네네. 네. 그에 이어서 한화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인수가 좀 흥행하려나 보죠? 네, 주가도 뭐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아침에 시가가 무려 13% 상승해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기대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도 이제 인수하면서 조선업종에 굉장히 이제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자재 엔진 쪽까지 관심을 가져 그러면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단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흥행 기대감은 커지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인수 예비 입찰에 들어갔었던 그 HSD 엔진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래서 좀 가능성이 좀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2파전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예비 입찰했던 기업은 좀 이제 가능성이 좀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관심을 두신다고 하면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내년 2월 중순경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매각 측에서는 내년 1분기에 주식 매매 계약 체결까지 이제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가 중요하겠고 그 전에 2분기 중순 전후가 좀 중요하겠다라는 일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궁금한 거는 한화가 앞서 대우조선해양을 품었고 여기 또 STX 중공업까지 인수를 타진한다라는 거는 뭔가 사업을 좀 다각화하려나 아니면은 기존에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때다 하고 사는 건가?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유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XTX 중공업의 3분기 매출에서
그 이제 매출처가 대우조선 해양인 경우죠. 아, 그러면 이것까지 가져간다면은 이제 내 거를 이용해서 내 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정말 잘 알겠죠. 네. 이게 매출처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의 아니 그러니까 엑스텍스 조선 중공업의? 중공업의 매출처가 3분기에 매출 비중이 27.2%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 입장에서는 대우조선 해양에 이제 실사도 했고, 네. 그럼 대우조선 해양도 지금 잘 알고 있는데, XTX 중공업이 또 이렇게 매출도, 그러니까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XTX 중공업이 엔진에 강하구나. 그리고 XTX 중공업이 올해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수주도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뒤늦게라도 이렇게 좀 들어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엔진 사업부의 좀 시너지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가 뛰어드는 것 때문에 인수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하나가 정말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약간 수직 계열화처럼 느껴지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더해진다면은 이번에 한화의 인수전 소식은 참여 소식은 STX 중공업에게 확실한 호재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13%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네. 18%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3% 상승이에요. 일단 이 뉴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신 것 같은데 향후 여기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제 M&A 같은 경우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죠. 클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는 좀 염두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2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어느 순간 가면 또 이제 기대감이 좀 뭐 이렇게 가파르게 꺾일지 아니면은 그런 재료 노출 그런 시기가 분명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 좀 참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향후에 저 반등한다면은 9,000원 이상은 좀 매물대가 좀 두텁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은 7,300원 접근하신다면 7,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매도는 8,500원, 손절 가격은 6,950원 제시하겠습니다. STX 중공업의 가격 전략을 세워주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상엽 이사님이라면은 이런 매각 이슈를 갖고 있는 STX 중공업을 한번 단기적으로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요즘 뭐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 있을 텐데 그런 종목을 보시겠어요? 변동성이 커서 네. 진짜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 네. 일단 굳이? 접근, 네네.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네, 내가 오면 하고. 전략을 세워보겠는데 네. 안 온다면은 과감히 패스를 하겠다. 네네. 너무 여기 목매지 말자. 네네. 그리고 이제 비중도 좀 작게 접근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STX 중공업 봤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업이 일조클럽 가입을 대기 중인 하나솔루션입니다. 앞서 이제 한화그룹 이야기도 살짝 해봤는데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을 가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뭐 태양광 덕분이라고 네네. 그런 기사들이 많던데요. 네, 하나솔루션 태양광 빼면 안 되죠. 네. 그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업체에서 이제 이미지를 탈피해서 좀 그래서 시장에서는 DNA가 좀 바뀌어가는 거 그 부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으로 이제 중장기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폐배터리를 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음을 봤을 때는 신성장 동력이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은 하나솔루션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7,4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1조 넘을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올해도 이제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1위가 좀 유력하다는 거. 근데 주거용에서는 작년까지 4년 연속 1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에서도 작년까지 3년 동안 1위였는데 올해까지도 뭐 1위 유력하다는 거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중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과 에이퍼 가격이
좀 월간 대비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이 모듈을 제조하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가 이제 저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서 보면은 태양광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태양광에서도 폴리실리콘 가격 추세를 투자자분들은 보실 텐데 최근에 좀 가격이 급락하면서 일단 하나솔루션의 원가 부담은 덜었다라는 네. 기사를 봤거든요. 얼마만큼 좀 실적단에 도움이 될런지. 근데 그거와 달리 같은 태양광에서 좀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OCI의 경우에는 왜 하나솔루션 대비 상대적으로 더 주가가 부진한 건지 이들이 좀 뭔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건가요? 네, 하나솔루션은 폴리실리콘 낮아진 그 폴리실리콘으로 저렴해진 그래서 이제 모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원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고 이제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낮아져? 그러면 이제 매출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반대 성격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을 네, 지난달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외국인이요, 인적 분할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1월 23일까지는 한 2개월 정도 매수를 했었어요. 9월 중순, 9월 말부터. 근데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오고 나서 2개월 동안 매수하던 외국인이 그 인적 분할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좀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을 봤을 때도 외국인조차도 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이슈를 좀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수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이 7월 초였는데 물론 매매 샀다 팔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7월 초 이후에 또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인적 분할이 좀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가나 이제 특수 관계인의 OCI 지분율이 3분기 기준으로는 한 22.4%인데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이쪽의 지분이 더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쪽 증가하는 건 좋아. 그러면은 우리 주주 가치 제고해준다고 하면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주주 가치를 좀 적극적으로 제고해 줄 수 있는 좀 방안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좀 하나솔루션과 OCI 좀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그런데 OCI만큼의 그런 추세적인 하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횡보하다가 이 5만 원을 뚫고 전고점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히려 좀 4만 5천 원 선이 살짝 이탈되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서 여기서 추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은 관망 혹은 조금은 덜어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하나솔루션의 그 주가 차트를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이제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낮은 기저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내년의 실적이 중요한데 올해 실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실적을 이제 전망해 보면은 이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좀 쌍봉 부근이기도 했고 그때부터 좀 기관의 매도도 좀 나옴을 봤을 때는 좀 기관의 수급도 좀 이제 개선이 필요한 점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4만 3천 원에서의 하방 경직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그래서 비중이 좀 크신 분 입장에서는 좀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신규 매수는 좀 저라면은 좀 안 하겠습니다. 네네. 단기적으로 4만 3천 원의 하방 경직성이 중요하다. 올해는 사실 너무 시장의 좋았죠. 승률보다도 너무 좋았던 네. 하나솔루션이었는데 내년과 생각한다면 또 올해 잘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기저효과가 낮을 수 있기에 네. 지금 올해 성적표를 보고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네. 돌입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